자,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5.2% 상승한 85,000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웬만한 종목들이 어저께 하락한 만큼 다 상승을 해줬어요. LB는 어저께 하락폭이 좀 적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하튼 나름 5% 상승한 85,000에서 마감을 해줬고요. 일단 크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사실 오늘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기 박스권이 무너질 수 있는 좀 위험한 구간이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저께 보시면 살짝 이 박스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좀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 들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LB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줬다는 거죠. 오늘 곧장 여기 위험했던 부분을 넘어서서 오늘 다시 양봉이 나면서 다시 박스권 위로 올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글쎄 저는 매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유중이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 1차 발행가가 결정될 때까지는 10만원 초반 그 다음에 7만원 후반의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지금 성공적인 유상증자입니다. 자, 큰 흐름에서 보시면 LB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말씀드렸듯이 성공적인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 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기억이 처음인 것 같아요. 뉴스가 없었어요. 2주일 동안 뉴스 없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글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에 HLB는 유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더 호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주가 하락은 계속 방어하려고 회사 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상에서 진 회장이 우리 주주도 마찬가지고 회사 입장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익이 되게끔 아마 제가 보기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알고 이 타이밍에 유중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방어가 우선인데 LB는 일단 방어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리픽싱은 의미가 없어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회사는 성공적인 유중이 목표지 리픽싱 하면서 사채권자들의 이익을 봐줄 이유는 지금 전혀 없거든요. 어찌되었건 리픽싱 가격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3월 16일 날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때 가격이 결정된 게 맞고요. 원래는 10만 4천 원이었는데 조정 후 돼서 8만 9천 원이 됐습니다. 원래 주식수는 38만 주가 좀 넘었는데 리픽싱 하면서 주식수가 이만큼 늘었고요. 이 계산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리픽싱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그런데 여기 정확히 기간 계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민법 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초일 산입 조정일마다 조정일 전일 기산일로 해서 1개월, 일주일, 최근일 그거 나누기 3한 것이랑 최근일 한 것이랑 높은 가액 그 중에 원래 전환가액보다 이거 10만 4천 원보다 낮은 경우 낮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 내용을 보니까 1개월 가중산수평가 9만 천 얼마, 일주일 가중산수평가 했더니 8만 얼마, 최근일 가중산수평가 했더니 8만 9천 얼마, 이걸 나누기 3 했더니 8만 9천 100 그리고 최근일 89,200 얼마, 높은 거 89,200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저한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하락을 시킨다라는 그런 설들이 사실 시장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더라.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7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었는데 이거를 뭐 9만원대 정도로 맞춰놓은 게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피싱 때문에 오너 리스크는 없었다. 내리려면 더 내릴 수도 있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계속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유상증자 결정 났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유상증자 발표한 다음부터 기준 주가가 결정될 때까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느슨하게 흘러요. 100% 그러냐? 아니에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90에서 95%는 이런 경향을 가져요. 그래서 1차 가격 때까지 주가가 느슨하게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경우는 그냥 1차 가격 결정일까지만 하락하고 그 다음부터 오르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2차 가격 결정 때까지 흐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2차 가격 결정된 다음부터 오르는데 보통은 청약일 때 오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1차 발행 가액 산정일이 4월 14일이잖아요. 이때까지 하락할지 아니면 2차 발행 가액 산정일이 5월 25일이에요. 이때까지 하락할지는 글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청약일은 5월 28일인데 그 무렵 때는 주가는 일반적으로 많이 오릅니다. 왜?
싸 보이니까 청약하려고 하면은 주가가 싸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LB의 최근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아마 주가 방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지난주 뉴스랑 이번 주 뉴스랑 물론 주가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목표는 맞는데 살짝 내용이 틀려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항서제약에서 임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2차 치료제 판 신청을 했다. 그리고 폐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임상 3상 승인을 했다. 리보세라닙의 적응증 확대랑 중국에서 적응증 확대가 돼서 판매하면 로얄티 수익이 올라가니까 우리 HLB한테 이익입니다 라는 뉴스로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주 뉴스 특징이 뭐냐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건으로 뉴스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그리고 단디바이오에서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 회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고, 우리 회사 기술력은 역시 정말 좋습니다. 항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인류를 위협을 하는 이런 치료제도 저희 회사는 충분히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음 주는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어찌되었건 박스권은 잘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변동성이 큰 시장에도 불구하고 LB가 이렇게 잘 버텨줬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유증이 잘 마무리된다면, 성장통이 마무리된다면 더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